의미가 신인간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창간 100년이 되는 해고요. 내년 이제 100주년이 되는 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올해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념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해야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엄 사태를 인해가지고 아마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떻게 탄핵이든지 인용이 된다고 또 새로 또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일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천도교 시민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광복 80주년이 되기까지 민족운동을 우리가 천도교에서 이제 어떤 걸 해왔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언급하면서 이런 설교를 준비해보겠습니다. 우리 천도교 기원지 역사가 지금은 이제 여기 맨 끝에 있는 신인강만 알고 있지만 천도교 기원지가 3번이 있었습니다. 3번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저 오른쪽에 있는 만세보라고 하는 겁니다. 만세보라는 것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했던 것이 천도교회 월보라고 하게 되는 월간지 잡지로서 이제 나왔습니다. 세 번째가 신인간이라고 하게 된 잡지가 이제 나와서 지금까지 그래서 앞에 나왔던 만세보와 천도교회 월보는 이제 폐간이 되고 지금 이제 신인간 하나만 이제 유일하게 남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세보 신문의 특징이 지금은 신문이 다 크죠. 대판이라 그래서 이제 큰데 만세보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신문은 타블로이드 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반 접었을 때 그 크기로 나왔었습니다. 지금의 신문과 같이 가장 큰 신문으로 나왔던 게 만세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신문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자 옆에 한글이 붙어 있어요. 이제 루비 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한문을 아시는 분과 그 다음에 이제 한문을 모르는 일반인도 같이 볼 수 있게끔 만들었던 신문이 이제 만세보 신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천도교 월보가 이제 흥미로운 건데 요 안에 이렇게 동그란 것이 있죠. 동그란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의미가 굉장히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뭔지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겠어요? 여기 이걸 보게 되면 수운, 해월, 의양이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구름 자와 물 해가지고 수운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 바다입니다. 바다와 다해서 해월입니다. 해월. 그리고 바깥에 이게 동그랗게 이게 있죠. 한자로 의자입니다. 의자. 그래서 의양, 수운, 해월, 의양 3세 스승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표현해서 만든 디자인이 바로 천도교회 월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의자가 이렇게 한자가 이렇게 뒤로 돌려쳐 있는 그런 이제 표지도 오랫동안 사용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인간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넘겨주시죠. 만세보가 1906년 6월에 창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본 형식으로 만들어진 제출의 천도교 기관지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발행이 이제 당시 이제 사장이 보통 발행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세창 씨가 이제 발행인이었었고 민족대표 33인으로 이제 활동했던 분이었었고 주필이 2인칙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국문학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던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 하게 되면 이제 협인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신소설을 만세후에 처음으로 연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책으로 바꿔져 나왔는데 최초의 신소설을 갖다가 연재했던 것이 바로 이제 이인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중에 이제 이인직은 친일 인물로 전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이용구 교통의 시청기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시기였었기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1907년 이인직이가 인수해서 친일 성격의 대한신문으로 바뀌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만세보라는 기관지를 만들었었는데 이때 천도교에서 갈라져 나갔던 일진회가 있습니다. 시청교라고 이용구가 만들었던 시청교에서도 기관지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국민신보를 해가지고 따로 만들어서 이제 했었던
그래서 각 종당마다 단체마다 선전과 홍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기관지 신문을 만들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의 월보가 두 번째 기관지인데 일제강점 직전이었던 1910년 8월 15일 날 창간이 됐습니다. 네, 이때가 이제 광무연으로서 썼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강점되고 나서 이제 일본의 연대로 이제 바뀌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발행인은 역시 김완기라는 분이었었고 민족대표 34년에 한국으로 서명했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도교 교단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은 일제강점기 때 흔히 300만 교단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스승님을 갖다가 어떻게 볼 것이냐 따라가지고 신파와 부파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25년 8월에 천도교가 이제 신구 분규가 일어나게 됐죠. 근데 당시 발행이 누구였었냐면은 이종민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종민 이분이 구파계열에서 활동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천도교 월보가 자연스럽게 구파 기관지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파 기관지로 쭉 활동했었고 1939년 때까지 약 총 298호가 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가장 오래 발행했던 잡지 중에 하나가 바로 천도교의 월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인간입니다. 신인간이 이제 창간 100년인데 1926년 4월 1일 날 창간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단이 신구로 나눠지게 되니까 신파 쪽에서도 기관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기관지로서 신인간을 갖다가 창간했었고 발행인이 이제 야래 리더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주요 필지를 보게 되면 뭐 많이 갖다 있던 김기전, 황정원, 김경재, 해방 전이고 해방 후에 보게 되면 이제 표영삼 선생님이 가장 많이 있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썼던 분이 통일보 도정을 했었던 김웅정 이분이 이제 글을 또 이제 주관으로서 강좌도 많이 이제 썼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인간이 1930년 12월달에 신구가 합동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을 하게 되니까 기관지가 두 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래됐던 천도교의 월보가 기관지로 남고 신인간이 자동적으로 폐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2년 뒤죠. 1년도 채 못했죠. 1년 반 정도 뒤에 다시 교단이 신구로 분규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의 월보는 구파 기관지가 되고 다음에 신인간은 신파에서는 신인간을 갖다가 다시 이제 복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1941년 4월달에 가서 신구가 합동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구파가 천도교 월보가 사실상 폐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천도교 기관지로서 890호를 올해 1,2월로 이제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세 번째로 올해 발행되고 있는 잡지 중에 하나가 바로 신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인간에 대해서 좀 더 관심도 가져주시고 제가 신인간 대표이사하고 주필을 받고 있지만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3월달까지 한번 말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봐주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복 80주년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교단에서도 광복 80주년을 맞아가지고 아마 다양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단도 4월달 들어가게 되면서 집행부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어떻게 80주년을 맞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 80주년을 맞아가지고 우리 일제강점기 때 민족해방 또는 독립을 위해가지고 투쟁했던 선열들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승해야 될 것인가 갖다 검증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도교 민족운동을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이 1919년 3.1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1920년대 천도교 청년당 중심으로 해왔던 신문화운동 그리고 또 이제 천도교 구파와 공산주의
조선공산당하고 학생들하고 연대했던 60만세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27년에 신간의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최대 민족운동 단체라고 할 수가 있는 신간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정 신파에 있었던 오신당 비밀결사운동, 그 다음에 구파에 있었던 무인연에 발각이 됐습니다. 1936년에 시작이 돼서 무인연에 발각됐다고 해서 무인연의 기도운동, 그리고 이제 북한 김일성과 같이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었던 조국 광복회운동,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1945년 우리가 이제 해방 또 이제 광복되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간단하게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3.1운동 하게 되면 이제 일제강점기 최대 민주운동, 아시다시피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같이 이제 연합해서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담당했었느냐? 천도교가 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5,000원도 빌려주고 독립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했던 거죠.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 천도교가 인적 물적으로 여유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아마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민족대표 33분 중에 15인이 이제 서명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15분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정사를 해가지고 이종호 공동기에서 최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지금 장로란 직책이 없는데,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장로란 직책이 있었습니다. 두 분밖에 없었어요. 원로급인데 이종호 공동기 선생님이 장로였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도사에서 이제 또 민족 대표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종이는 독립선언서를 갖다 인쇄했던 보성사 사장으로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성중학교 교장 최일이 이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적인 역할은 역시 최일, 오세창, 권동진 이 세 분이 역할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최일이 나중에 이제 일제 말기에 가서 이제 치리를 하게 되죠. 하지만은 3.1운동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바로 최일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외 한 120개 역의 교구에서 이제 천도교가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넘겨주시죠. 신문화 운동, 일자가 빠졌네. 1920년대, 천도교 청년단체를 신파개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출판문화 운동을 전개했던 게 신문화 운동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하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개벽집부터 시작해서 부인, 신여성, 학생별건, 제일선, 해석 한 20여 가지 출판해서 아마 천도교가 요 20년대, 30년대 가장 많은 출판물을 갖다가 발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린이 운동, 김기정, 방종환이 중심이 돼서 어린이라는 잡지를 갖다가 발행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어린이 잡지도 일제강점기 때 가장 오래 발행했던 잡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민운동을 위해서 조선 농민사를 갖다 이제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선 농민을 갖다 이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노동운동에서 조선 노동사를 만들고, 청년운동에서 천도교 청년회를 만들고, 여성운동을 위해서 천도교 내수단을 만들어가지고 20년대, 30년대까지 신문화운동을 가장 활발하게, 이때 또 이제 기독교에서 보게 되면 YMCA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주도적인 청년활동 역할을 갖다가 담당해 나갔던 것이 바로 또 천도교 민족운동의 하나로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60만세 운동,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1926년 순종일 때 돌아가십니다. 승하하게 되니까 3.1운동 때와 같은 거대한 만세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이제 천도교에서도 준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 공산당에서 바로 이 일을 또 주도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공산당과 그 다음에 천도교 구파가 연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학생들이 참여하게 돼서 만세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자 했던 것이 이제 천도교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연합전선운동 또는 좌우협작운동 이렇게 또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전에 발각이 돼가지고 조선 공산당과 천도교 인물들이 대거 검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과 같이 주도적으로 크게 만세운동을 전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이제 전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도교인으로서는 이제 박명호라든가 민창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권동진, 추남 장사가 적극적으로 이제 후원해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천도교 구파를 중심으로 해서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신가의 운동이 1927년 2월 15일 날 이제 조직이 되게 되는데 흔히 민족주의 좌파계열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 계열이 연대해서 만들어진 최대의 독립운동, 항일운동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50개 지회가 만들어져서 활동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천도교 구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인, 박명호, 권동진, 이병헌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고, 가까웠던 서산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홍성이라든가 이런 충청도 지역에 대체적으로 구파계열에 속했기 때문에 신가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 부부 같은 경우는 서산 신간의 지혜를 만드는 초창기 창립대를 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당진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도교가 그런 기반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한 30여 개 천도교 구파와 청년단체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체가 한 4년 정도밖에 활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1931년 7월에解散하게 되는데, 이후에 조선의 사회운동을 갖다가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가지고 이제 주도권 다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계열과 천도교에서 이제 사상 논쟁이 이제 붙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30년대 이 민족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가지고 천도교가 주도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친파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흥미로운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하고 천도교하고 조선 사회운동 주도권 다툼을 이제 사상 논쟁을 하게 되는데, 구파에서는 조금 더 방어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게 되면은 천도교 청년단 당원들이 그 사회주의 운동하게 되는 천도교를 비판하는 데 가가지고 실력 행사까지 하게 돼가지고 신문에 기사를 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상당히 천도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려고 했었던 모습들을 갖다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당운동, 이건 1920년부터 1930년대까지 비밀결사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발각이 되지 않았다라면은 조금 더 확인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주로 이제 평양, 그다음에 서울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도교 청년당의 비밀결사운동인데 1934년에 발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청년들이 평양하고 서울 중심으로 해서 한 230여 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고 있습니다. 체포가 되는데, 이 중에서 한 김기전등에서 한 70여 명이 기소가 되고 있어요. 이제 검찰에 가서 넘겨져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중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석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석방이 되는데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최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린이 시기 오게 되면은 일본에 친일 활동하게 되고, 일본 조선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라고 있습니다. 매일신보 사장도 했었고 중추원 참의로서 그리고 이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뒤에서 아마 여러 가지로 아마 일제 조선 총독부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청년 당원들을 갖다가 무시적으로 이제 훈련하게 했었다고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이때 오히려 감옥에서 형을 살았더라면은 독립유공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다 풀려났기 때문에 독립유공자로 아직까지 인정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인매일 기도운동입니다. 1936년 8월 14일 날 지일기념일날 추남상사께서 이제 일제 패망을 기원하게 된 기도문을 갖다가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38년 2월
발각이 될 때까지 있었던 천도교 국가에서 전개했던 독립운동의 하나로서 평가를 받고 있고, 대체적으로 기도문이 뭐냐면은 일제폐명과 조국 건국을 이제 기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아침 새벽 5시와 저녁 9시 기도식 때마다 일본 폐강을 기원하게 되는 그런 기도문을 갖다가 봉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 자금까지 모금해가지고 어떤 비밀 결사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황해도 신천에서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백 명의 또 이제 구파의 지도자들이 잡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최중무, 김재규, 봉투현의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 목골을 조금 더 취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김재규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문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복수를 이제 잃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무인 기도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파에서보다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조광복회 운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저기 우리 차관장 동문이 아마 석사교 동문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북한 정권과 밀접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저희가 한국사 배울 때는 이 역사책의 기록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관련된 독립운동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사 기록이 옛날에 없었거든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 조국건국회 운동은 천도교 내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왜냐하게 되면 김일성과 같이 연대해서 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36년 만주에서 한인 중심의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었던 단체가 조국건국회 단체를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천도교의 박인진 도정이라고 하게 되는 신파 쪽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와 연합해서 투쟁했던 한일구상 투쟁운동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반제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제국주의 그리고 이제 민족 통일을 위해 가지고 모든 단체가 하나로 모여야 된다고 하게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고, 그래서 이 김일성과 그 다음에 이제 박인진이 백두산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되죠.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박인진 도정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국건국운동에 참여를 하고 천도교 300만 교도가 다 참여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1일 기념 때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당시 교단의 최고 영향력을 미쳤던 친파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최일 위원장입니다. 최일 만나가지고 김일성과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 전선에 같이 광일 무장투쟁운동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을 때 최일이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공산주의와 같이 연대할 수가 없다. 사실 이때 이제 최일 같은 경우는 최일에 돌아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천도교단은 참여하지 않지만은 박인진 도정 관내는 참여하는 것에서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인진 관내가 우리나라의 가장 오지라고 할 수가 있는 삼수, 갑산, 풍산, 그리고 만주의 장백현 때가 박인진 도정이 관할했던 연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원은 조국건국회 지휘를 참여하게 되고 보천부 전투까지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또 이제 일제 말기에 전개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이 바로 이제 이 조국건국회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립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었기 때문에 천도교 입장에서 본다면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뉴레트라든가 이제 극우라든가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우리나라 독립은 미국이 가져다 주었다. 2차 세계대전 때 원자 폭탄에 가서 일본이 항복 가문을 가지고 우리는 마치 독립을 거저 얻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천도교 입장에서 봐서도 독립운동을 위해 가지고 사회운동부터 시작해서 신문화운동, 60만세 신가에, 그다음에 면회기도운동, 조국건국회운동 끊임없이 전개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천도교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을 한 것이 원자폭탄 반응에서 조금 더 빨리 왔을 뿐이지 다만 거저 얻을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고 80주년에는 사실 이 광포 그다음에 해방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천도교 입장에서도 본다면은 이 광포 80주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야 우리 선조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조금 더 의미를 한번 되새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상교에서도 이렇게 독립운동을 위해가지고 희생했던 것들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가 있는 오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